인간은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러한 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삶이나 사회 현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구만. 근대 이후 서구에서는 인간 존재와 사회 현상을 시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근대 이후는 시간만 집중했대. 서구의 많은 사상가는 시간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인과관계와 역사의 선형적 선을 그으면서 흘러가는 흐름에 주목한 반면 공간적 요소는 부차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시간적 연속성은 중요하게 보았지만 공간적 요소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간 중심적 인식은 사회를 일률적인 체계로 파악하여 현실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에 복합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 한계가 있었어요. 시간 중심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이러한 한계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공간에 힘써야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푸코는 사회 현실의 다양성, 차별성, 불확실성, 모순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공간의 개념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였다. 푸코는 사회 현실이 복합성, 병렬성, 분산성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시간을 가로질러 전개되는 거대한 시간보다는 공간이 연결되고 그물망처럼 엮여 나타나는 관계의 집합에 주목을 했다. 푸코는 관계에 주목을 했었네. 그는 공간을 사회적 산물이자 사회생활을 구성하는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푸코 공간 중요해. 그에 따른 공간을 관계에 따른 배치로 파악하고자 했었다. 공간이란 뭡니까? 관계에 따른 배치입니다. 즉 배치를 개별 공간의 특수성이 아닌 주변 공간과 맺는 관계로서의 공간으로 간주를 했었다. 배치는 관계로서의 공간이다. 이를테면 카페, 극장이 모여 휴양지라는 배치가 되고 거리, 도로, 기차장이 모여 정류장이라는 배치가 되는 것이다. 공간이 되는 것이다. 배치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푸코는 각 공간들이 형성하는 관계망이 배치를 규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다. 관계망이 배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도 중요하고 그 관계로 만들어진 배치도 중요한 거지. 결국 시간보다 공간이 주목해야 한다. 이들 배치 가운데 푸코가 관심을 가진 것이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였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른 모든 배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다른 모든 배치들과 어긋나 있는 것이었다. 이상한데 배치들과 연결이 되면서 어긋나 있는 것이다. 그게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의 공통점. 세 번째 단락 넘어가죠. 푸코는 유토피아를 실제 공간이 없는 배치, 근본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 반면에 헤테로토피아는 모든 문화에 존재해 실제적 배치라고 설명했다. 어디에도 없음을 뜻하는 유토피아와 달리 헤테로토피아는 어디든 존재합니다. 색깔로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푸코는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가 공간과의 관계 있음과 없음의 개념이 아니라, 그럼 또 여기 요만큼 괄호지,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아니라 서로에게 투사되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
라는 점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 지금 푸코 얘기 보고 있는데 푸코 아저씨가 강조했어. 그럼 우리도 같이 따라서 별표지 뭐. 푸코는 이들의 관계를 거울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울을 바라볼 때 거울은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보게 한다. 그렇죠? 거울 속에는 내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일종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어디가 있냐 이렇게 체크를 할까? 거울 속에 나는 일종의 그림자다. 거울 속에 나는 일종의 그림자다. 즉 거울은 나에게 가시성을 제공하고 볼 수 있게 하고 나를 주시하게끔 해주지만 그 공간에 나는 부재한다. 여기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현실의 나지. 실제 있는 나네. 이것은 거울을 유토피아가 되게 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거울은 또한 헤테로토피아가 됩니다. 무슨 말이야? 거울은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왜? 거울에서 나를 보며 거울에 실제하는 내가 없다는 걸 발견한다. 내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나의 부재를 발견한 나는 저기엔 내가 있는데 내가 없네? 나는 다시 나 자신에게로 회귀하여 내가 실제하는 곳에서 나를 지각한다. 저기에 내가 있는데 내가 없네? 그럼 진짜 나는 어디 있지? 여기에 있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까? 이때 실제로서의 거울과 내가 없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사라진 실제를 되찾고자 하는 나는 실제한다. 사라진 실제를 되찾고자 하는 내가 실제한다.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나를 찾고 싶어. 거울 속의 비실제적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실제가 배치된다는 점에서 거울은 헤테로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거울 속의 비실제적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실제가 배치된다는 점에서 거울은 헤테로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결국 관계를 통해 헤테로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처럼 푸코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실제적 존재인 나와 거울에 비친 나를 통해서 헤테로토피아와 유토피아를 설명하고자 했다. 결국 정리해주겠다는 얘기네요. 헤테로토피아가 반영된 곳이 유토피아고 유토피아가 실제화한 곳이 헤테로토피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써볼까? 헤테로토피아가 반영된 곳이 유토피아고 유토피아가 실제화한 것이 헤테로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A라고 묶어놨으니까 당연히 A와 관련된 문제가 있죠? 옆으로 넘어가죠. 바로 3번 문제였었네.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너는 실제로 존재할까? 여기에서의 너는 누구야? 거울 속의 나지. 거울 속의 나고 실제하지 거울 속에 나면서 실제하고 있지 않지. 너의 모습은 실제 나의 존재일까? 요 나는 실제하는 나고, 즉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통해 너의 모습은 실제 나의 모습일까? 라고 하면서 현실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됐을까요? 실제하는 곳에서 나를 존재한다. 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토피아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헤테로토피아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거지. 1번 거울은 어디가 있어? 거울의 나는
실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니은의 실제적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 얘는 실제가 아니야. 그렇지. 학생이 맞는 말이죠. 거울이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기억은 니은과 마찬가지로 거울 속의 공간관을 통해 실제로 인식돼. 거울 속의 내가 실제야? 아니지. 학생이 달라. 실제 나는 거울을 통해 거울 속 공간에서 자신의 부재를 확인하며 저 거울 속엔 내가 없어. 그러니까 거울 밖 공간에서 자신의 실제를 지각하는군. 맞는 말이지. 거울을 유토피아라고 본다면 실제로 없단 얘기지. 니은은 거울 밖에 실제하지 않더라도 그럴 리가. 니은은 분명히 실제하고 있지. 그러니까 4번 틀리죠. 학생 1, 3이 맞는 얘기지. 정답은 2번.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다섯 번째 달라. 푸코는 유토피아를 완전히 질서 잡힌 사회 자체이거나 현실과 완전히 대립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유토피아를 뭐라고 생각했어? 완전히 질서 잡힌 사회 자체, 현실과 완전히 대립하는 공간. 그러니까 현실엔 있어 없어? 없어. 이상적 사회에 대한 동경과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헤테로토피아는 지금의 구성된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정상성을 벗어난 이질적인 공간이다. 있기는 있는데 정상적인 공간이 아니야. 이질적이지. 이런 면에서 헤테로피아는 일종의 반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배치로서의 헤테로피아는 공간과 관련된 한 사회의 정상적 기능에 균열을 내는 이의 제기의 공간으로 규율과 질서에 대한 저항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배치이기 때문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헤테로피아의 이의 제기는 두 가지 양상으로 실현이 됩니다. 이의 제기 방식. 첫 번째, 현실의 환상성을 고발하여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지금의 현실이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폭로를 하는 거다. 다음 둘째, 현실의 무질서함을 보여주는 완벽하고 주도 면밀하게 정돈된 공간을 만들어서 일상 어때? 지저분하고 더럽지? 이의를 제기하고 어때? 그대로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이의 제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현실 세계에 하는 거야. 너네 현실 세계에 문제 있는데?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쓰면 돼. 이의 제기합니다. 누구의? 현실 세계에. 현실 세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 문제가 좀 많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이의 제기다. 푸코는 이러한 헤테로피아의 두 가지 양상이 모두 실현된 것이 바로 정원입니다. 첫째, 둘째 전부 다 되어 있는 게 정원이래. 도대체 왜요? 정원의 경우 자연성이라는 그렇지. 환상을 창출하고 다른 공간은 반대되는 자연의 완전한 세계의 상징. 다른 공간과는 반대되는 완전한 자연의 상징. 이 제기의 두 가지 양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푸코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제안하며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을 촉구했다. 이제 마지막 딱 봐도 첫 번째 문장, 글 정리해 줄게. 이런 느낌이지. 그가 주목하여 강조한 헤테로토피아는 비현실적 공간인 유토피아를 실천의 공간으로 확장했을 때 드러나는 이의 제기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이의 제기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해 우리의 상식을 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일상적 균열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통찰을 제시한다. 그러한 면에서 요 개념 너무 좋은데
공간에만 써먹을 게 아니라 문학, 예술, 건축, 도시공학 등 다양한 데에 한번 써봐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됐을까요? 나머지 문제 시간 5분 드릴 거예요. 시작! 1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죠? 정답은 4번. 공간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를 소개한 후 푸코. 특정 공간을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었을까? 휴양지 예를 들었지. 또 어디 예를 들었나? 정거장도 예를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원 요런 애들도 예를 들었죠? 정답은 4번. 2번.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에 본문 가면서 찾아봅시다. 2의 1번. 푸코는 사회 현실이 지닌 다양성과 불확실성, 모순성에 대해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어머, 여기 있네요. 어디에? 여기. 푸코는 사회 현실의 다양성, 차별성, 불확실성, 모순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2의 1번 맞는 얘기. 2의 2번. 푸코의 공간 개념은 문학, 예술, 건축, 도시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 여기에 있었네요. 푸코가 내세운 이 개념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2번 맞지. 3번. 시간 중심적 인식은 첫 번째 단락에 그런 말 나왔던 것 같은데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한계. 아, 여기 있네. 시간 중심적 인식은 사회 현실을 인류적 체계로 파악하여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다. 2의 3번 맞고. 2의 4번.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은 사회의 일상성의 균열을 내어서 사회의 일상성의 균열을 낸다 이런 얘기 여기 있네요. 보라색 헤테로토피아 얘네들은 정상적인 기능의 균열을 내는 이의제기 공간으로 현실을 통찰하게 만들어줍니다. 괜찮지? 다음 답은 5번이죠. 근대 이후 서구의 많은 사상가는 시간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를 불확실하고 우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시간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그러네. 여기 볼까요? 서구의 많은 사상가는 시간의 연속성 바탕으로 인과관계와 역사의 선형적 흐름에 주목을 했다라는 건 인과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역사는 선형적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2의 5번 틀린 이야기. 됐고, 물론 이제 옆에 조금 더 연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써놓을 수는 있겠지. 얘는 두 번째 단락에서, 여섯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다섯 번째 단락에서,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단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90페이지 4번 보러 갈게요. 푸코가 제시한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공간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한번 옆에다가 뭐라도 써야 돼. 인터넷 공간으로 대변되는 사이버 스페이스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활동하며 시간을 경험하지만 정작 그 공간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 얘는 유토피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네. 사이버 스페이스는 기계적 접속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며 여럿이 한 지점을 동시에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실과 완전 정반대지. 그러면 옆에다가 반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반배치면은 헤테로토피아인데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사이버 스페이스는 지금의 현실 또는 일상과는 다른 공간적 개념을 제공하는데 실제 세계에서의 시간적 질서의 연속성, 통일성을 깨뜨리며 사건의 동시적 경험과 병렬적 경험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거는 완전 헤테로토피아 이야기지. 이를 통해 사이버 스페이스는 공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환상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현실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줍니다. 오, 이의 제기합니다. 이러한 얘기겠네. 됐어. 요 정도 쓸 수 있으면 다 맞추지. 사이버 스페이스 공간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공간이 없는 배치다. 그렇지. 사건의 동시적 병렬적 경험을 제공한다. 일상적 규율과 질서에 대한 저항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실과는 달라. 이의 제기한다. 저항성이 있다. 괜찮아. 현실 또는 일상과는 다른 공간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질적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다. 그렇지. 현실 세계 사람들의 소통이 활동이 이루어진다. 사회적 산물이자 사회생활을 구성하는 공간이다. 어쨌든 사람들 모이고 있으니까. 답은 5번이겠네. 기계적 접속을 통해 여럿이 한 지점을 동시에 점유할 수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동시에 점유할 수 있다. 반배치. 반배치는 뭐였어? 헤테로토피아.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와 반대관계 아니야. 반대관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지. 상호 영향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찾으러 가야지.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서로 관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어디?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는 공간과의 관계가 있고 없음에 반대 개념이 아니라 서로에게 투사되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다라고 별표되어 있죠. 어지간하면 내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게 보기에 선지로 한 번쯤은 나올 거다라고. 다음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냐라고 하면 6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푸코가 이야기하는 헤테로토피아네. 푸코가 이야기하는 헤테로토피아. 앙리 르페브르는 자본의 축적과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근대 공간을 설명하며 헤테로토피아를 언급합니다. 앙리 르페브르, 자본의 축적과 확장. 그는 근대 이후 모든 공간이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평가되면서 공간의 질서와 체계는 파편화되고 깨져버리고 자본적 가치에 따라서 위계화된다라고 돈으로 공간의 질서가 만들어진대.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도시의 공간은 유사하게 재편되고 유지되면서 전부 다 유사해. 어떤 특징과 다양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지. 다 거기가 거기야. 르페브르는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으로 헤테로토피아를 설명했다. 이 아저씨에게 있어서의 헤테로토피아는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 그게 헤테로토피아다. 그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는 마법과 광기, 매혹적이지만 추방된 공간으로 일상성과 정상성에서 멀어진 성격의 공간. 이거는 푸코랑 비슷하네. 그에게 헤테로토피아는 미래의 예술가에 의해 재발견될 수 없지만 현재에 실현될 수 없는 공간. 이거는 또 푸코랑 다르네. 1번. 둘 다 사회의 정상적 공간과는 다른 성격이다. 그렇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공간의 고유성 정형화. 나는 공간의 위계화와 통일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위계화와 통일성이 문제다. 푸코, 고유성과 정형성이 아니라 헤테로토피아는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공간이지. 현실과는 다른 이질적 공간인 거지. 그러니까 2번은 골고루 다 틀려 먹었네. 3번, 시간 중심주의적 인식 싫어했는데 자본주의적 논리 싫어했는데 그러네. 극복하기 위한 대안 공간이다. 맞지?
가에서 푸코는 공간을 뭐를 중요시 여겼어? 관계를 중요시 여겼죠. 나는 파편화된 공간이 전환되는 겁니다. 맞죠? 가,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공간, 실제로 있다라고 그랬어. 실제로 없는 유토피아와는 달리 나는 현재는 실현 불가능한 공간.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6번의 어휘 문제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정답 4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일단 정치.